여러분, 길을 걷다가 누군가 갑자기 여러분을 향해서 돌멩이를 툭 던졌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깜짝 놀랐는데요. 기분도 확 나빠지고요. 그렇죠. 아마 우리 뇌는 아주 본능적으로 둘 중 하나의 반응을 할 겁니다. 같이 막 주변에 있는 돌을 주워서 냅다 던지면서 싸우거나 아니면 놀라서 몸을 확 웅크리고 도망치거나요. 네, 그게 아주 전형적인 투쟁 도피 반응이잖아요. 물리적인 위협이 있을 때는 그 단순한 메커니즘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죠. 맞아요. 그런데 말이죠. 이 무대를 야생이나 길거리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출근하는 직장이나 매일 등교하는 학교로 한번 옮겨보면 어떨까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네, 누군가 나한테 비난이나 은근한 따돌림 혹은 불합리한 업무짓이라는 이름의 돌멩이를 던질 때 말이에요. 그럴 땐 우리가 같이 돌을 던질 수도 없고 무작정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망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사표를 바로 던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도망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이 팍팍한 일상적인 갈등 속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상처받지 않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을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그 질문에 대해서 꽤 놀랍고도 실용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오,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자료들인가요? 제게 흥미로운 게 겉보기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텍스트가 사실상 완벽하게 동일한 심리적 방어 기제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두 텍스트요? 네, 하나는 한 어머니가 상처받은 아이를 달래주려고 들려준 마음의 성벽이라는 아주 따뜻한 동화적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손자병법, 삼약, 탈무드 같은 그 동서양 최고 수준의 고대 병법서와 지혜서입니다. 와, 동화와 병법소의 만남이라니 출발부터 진짜 흥미진진한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들을 쫙 해체해서 아이들의 동화 속에 숨겨진 이 하드코어한 생존 전술들을 우리 성인들의 현실에 어떻게 적용할지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죠. 먼저 자료에 등장하는 어머니와 아이의 이야기부터 짚어볼까요? 네, 그 하나라는 아이가 친구랑 다투고 상처를 받아서 막 울고 있잖아요. 그때 엄마가 아주 시각적인 비유를 들려줍니다. 아, 그 비유가 참 인상 깊더라고요. 누군가 너한테 미운 말을 하거나 화를 내는 건 사실 네 마음의 성벽 밖에서 던지는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죠. 정확해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는데 나는 소중해 라는 아주 단단한 벽돌로 스스로의 성벽을 쌓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는 소중해라는 벽돌이요. 그냥 들으면 흔한 위로 같은데 이게 병법이나 심리학이랑 연결이 되나요? 그럼요. 이 나는 소중해라는 벽돌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아주 강력한 인지적 틀 씌우기, 그러니까 코그니티브 프레이밍이거든요. 코그니티브 프레이밍.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통 남이 나를 비난하면 우리는 그 비난을 무의식적으로 내면화합니다. 내가 진짜 무능한가? 내가 미움받을 짓을 했나? 하면서요. 맞아요. 계속 자책하게 되죠. 내 탓인가 싶고. 그렇죠. 성벽이 없으면 밖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그냥 내 거실 한가운데로 들어와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비유가 확 와닿네요. 거실이 난장판이 된다. 네. 하지만 이 어머니가 가르친 성벽의 개념은 타인의 감정과 나의 가치를 물리적으로 쫙 분리시키는 작업입니다. 밖에서 누가 어떤 폭풍우를 일으키든 그건 성벽 밖의 날씨일 뿐이다. 내 존재 자체를 훼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아주 견고한 자기 보호막이네요. 남의 감정과 나의 가치를 분리한다.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갑니다. 네, 아주 훌륭한 첫걸음이죠. 그런데요, 현실적인 마찰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1대1 상황이거나 내 멘탈이 오늘따라 꽤 튼튼할 때는 성벽 치고 그래 너는 떠들어라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컨디션 좋을 때는 가능하죠. 네, 근데 직장 상사나 나보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돌멩이가 이게 가끔은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아주 묵직한 대포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대포알. 맞아요. 맞으면 진짜 아프죠. 매일같이 내 성벽에 대고 쾅쾅 대포를 쏘아대는데 언제까지 성벽 안에서 귀 막고 웅크리고 버틸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간 벽도 무너지잖아요.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상황을 끝낼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진짜 중요한 핵심을 짚으셨어요. 단순히 꾹 참고 버티는 건 성벽이 아니라 그냥 관역판이 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맞아요. 그냥 샌드백이 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손자병법의 지혜가 등장합니다. 칼을 휘두르지 않고 이기는 대장군의 원리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 그게 도망치거나 참으라는 뜻이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메커니즘은 바로 상대방의 도파민을 차단하는 겁니다. 도파민이요?
갑자기 갈등 상황에서 호르몬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이게 되게 과학적인데요. 누군가 억지로 막 화를 내고 부당하게 공격할 때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내 반응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 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거군요. 정확해요. 내가 화를 냈을 때 상대가 당황하거나 같이 소리를 빽 지르거나 아니면 쩔쩔매는 모습을 보면서 일종의 통제감이랑 우월감을 느끼는 거죠. 거기서 도파민이 뿜어져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혜로운 대장군은 상대가 감정의 폭풍우를 막 일으킬 때 그 진흙탕으로 같이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나요? 고요하게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폭풍우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가 헉헉대며 숨을 고를 때 아주 차분하고 당당하게 딱 경계선을 긋는 겁니다. 오, 어떤 식으로요? 이런 식이죠. 지금 하신 말씀은 제 기분을 몹시 상하게 하네요.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요. 아, 같이 화를 내거나 우는 게 아니라 완전히 차갑고 평온한 상태로 팩트만 딱 짚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이렇게 반응하면 공격하던 사람은 몹시 당황합니다. 자기가 원하던 반응, 즉 감정적 동요를 못 끌어냈으니까요. 도파민이 싹 끊기겠네요. 네, 속으로 저 사람은 내가 아무리 흔들어도 통제력을 안 잃는 단단한 사람이구나. 내 맘대로 못 휘두르겠네 하고 무의식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와, 상대가 던진 미끼를 덥석 물지 않고 그냥 굴겨죽이는 전술이네요. 감정의 주도권을 안 뺏기는 거. 맞습니다. 이게 손자병법이 말하는 진짜 싸우지 않는 승리의 심리학적 배경이에요. 진짜 무서운 전술이네요. 개인의 멘탈을 관리하고 경계선을 긋는 훌륭한 첫 단추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약간 의문이 드는 게요. 네, 어떤 부분이죠? 학교나 직장이라는 아주 거대한 조직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 혼자 단단하게 성벽 치고 버티기엔 조직 전체의 문화가 너무 폭력적이거나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닐 때가 있잖아요. 다수의 공격일 때. 그건 정말 힘들죠. 네, 매일 몰아치는 그 대포할 세례를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벅찰 때.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기서 고전들이 공통으로 제시하는 연대의 힘이 등장합니다. 탈무드의 세겹줄의 원리랑 손자병법의 상하동육자승이라는 개념이에요. 세 겹줄, 여러 가닥을 꼬아서 만든 줄이요. 네, 탈무드에서 한 줄은 툭 끊어지기 쉽고 두 줄도 위태롭지만 세 겹으로 단단히 꼬아놓은 줄은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오늘 자료에 나온 어머니의 표현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얇은 나뭇가지 하나는 아이 손에도 툭 부러지지만 여러 개를 꽉 묶어놓으면 대장군도 꺾을 수 없다고 했죠. 맞습니다. 개인이 아무리 튼튼한 성벽을 가졌어도 압도적인 권력이나 다수의 폭력 앞에서는 당연히 무력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시스템적인 방어막, 연대입니다.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바로 여기예요. 연대, 좋습니다.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합친다. 근데요, 이거 자칫하면 현실 직장이나 학교에서는 약간 사내 정치나 패거리 문화로 변질되기 딱 좋은 개념 아닌가요? 오, 패거리 문화요? 네,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으면 나도 뒤에서 내 편을 잔뜩 모아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이제 왕따 시키자. 업무 접촉 절대 해주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공격무리를 만드는 걸로 오해할 수 있거든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함정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고전에서 말하는 연대, 특히 그 상하 동욕자승, 즉 위와 아래가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승리한다는 이 개념은요. 똑같이 악의를 품고 복수하라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건 복수가 아니라면 어떤 건가요? 여기서 핵심은 공통된 목표의 질적 차이예요. 패거리 싸움의 목표는 저 사람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건강한 연대의 목표는 우리의 건강한 경계선을 지키는 겁니다. 공격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는 거군요. 방패를 만드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단한 폭언을 막 일삼는 팀장이 있다고 쳐보죠. 혼자서 폭언하지 마세요 하는 건 당연히 위험하죠. 타겟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밉보이기 십상이잖아요. 하지만 팀원들 전체가 조용히 뜻을 모아서 팀장이 폭언을 할 때마다 다 같이 침묵하면서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아니면 집단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이런 방식의 피드백은 우리 업무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와, 다 같이 한 목소리로요? 네, 이건 조직 내의 회복 탄력성이 높은 튼튼한 방패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아무리 막무가내인 사람도 다수가 아주 견고하고 이성적인 합의로 자신을 밀어내면 결국 자기 행동을 수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흥미롭네요.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이 아예 발을 붙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기준선 자체를 집단이 함께 만들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게 바로 건강한 연대의 힘이죠.
자, 그럼 이제 내 마음에 단단한 성벽도 쌓았고 뜻이 맞는 동료들이랑 세겹줄처럼 튼튼한 방패까지 만들었습니다. 방어는 완벽하네요. 그렇죠. 방어막은 다 쳤죠. 그런데 언제까지 방어막만 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쏟아지는 공격을 잘 막아냈다면 이제는 그 갈등 상황 자체를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슬쩍 돌려놓는 궁극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삼략이라는 고대 병법서에 유능제강의 지혜가 나옵니다. 유능제강이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제압한다는 뜻이죠. 네, 가장 약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강한 물의 지혜입니다. 자료 속 어머니가 상처받은 아이한테 물의 요정이 되어보렴이라고 말하는 대목이랑 똑같죠. 아, 물이요. 물은 동그란 컵에 들어가면 동그랗게 되고 세모난 컵에 들어가면 세모가 되잖아요. 그 어떤 장애물을 만나도 자기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 모양을 바꿀 수 있는 궁극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 유능제강의 원리가 얼마나 무서운 무기인지 제가 청취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우화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오, 우와요. 기대되네요. 깊은 숲속길 한가운데 아주 크고 뻣뻣하고 화가 많은 바위 하나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어요. 화가 많은 바위요? 네, 이 바위는 누가 다가오기만 하면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절대 안 굽히는 바위다. 누구도 내 길을 막을 수 없어 하고요. 어우, 주변에 꼭 저런 사람 한 명씩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산 위에서 아주 작은 물방울들이 졸졸 흘러내려왔습니다. 바위는 또 화를 냈죠. 당장 비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요. 물방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물방울들은 바위랑 쾅 부딪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냥 스르르 미소를 지으면서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참 화가 많구나. 하고는 바위의 날카로운 모서리 옆으로 틈새로 아주 부드럽게 감싸며 흘러갔습니다. 유연하게 비켜간 거네요? 맞아요. 바위는 약이 올라서 평생 소리 지르며 버텼지만 물방울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 그럴 수도 있지라며 유유히 흘렀죠. 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 그 빳빳하게 화를 내던 단단한 바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둥글둥글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뾰족했던 모서리는 다 깎여나가서 흔적도 없어지고 물방울들이 흐른 자리는 숨막히게 아름다운 완전히 물이 지배하는 거대한 협곡으로 조각되어 버렸답니다. 와, 진짜 훌륭한 비유입니다. 이 우화가 주는 시각적 이미지가 아주 명확하네요. 부드러움이 결국 빳빳함을 이긴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전문가님, 이걸 동화로만 남겨두지 말고 우리 팍팍한 현실 직장 생활로 한번 끌고 와서 해체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화 속의 바위는 현실에서 보면 아주 경직된 사람이에요. 깐깐하고 억지 부리는 거래처 직원이거나 아니면 매번 자기 방식만 고집하는 융통성 없는 상사일 수 있죠. 항상 자기가 맞다고 우기는 분들이죠. 네, 이 바위들은 자기가 강하다고 믿지만 사실 그 빳빳함은 약점입니다. 상황에 맞게 변할 줄 모르기 때문에 작은 병화에도 툭 부러지고 주변 사람들을 다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 고립되거든요. 아, 부러지기 쉽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그 바위를 상대하는 물방울이 된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네, 우화에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웃고 넘어가지만 직장에서 무능하고 막 화내는 상사 앞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참기만 하면 솔직히 호구 잡히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물이 바위를 피해서 그냥 땅속으로 도망치고 숨어버린 게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 도망친 게 아니다. 네, 물은 끝까지 자기가 가야 할 방향, 즉 바다로 흘러가면서 바위의 모양을 이용해서 자신의 길을 계속 만들었잖아요. 현실에서 물이 된다는 건 고도의 감정 지능을 발휘하라는 뜻이에요. 고도의 감정 지능이요? 예를 들어 공격적인 클라이언트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막 하면서 화를 낼 때 이건 계약 위반입니다 하고 정면으로 들이받는 건 돌멩이끼리 부딪혀서 같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죠. 감정 싸움 만드니까요. 반면에 물방울의 전술은 다릅니다. 일단 팀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그 부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싹 수용해서 상대방의 공격성을 먼저 무력화시킵니다. 일단 받아줘서 김을 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슬쩍 방향을 트는 거예요. 다만 팀장님의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려면 예산이랑 시간이 이만큼 더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을까요? 하고 상황의 책임을 슬쩍 넘겨버리는 거죠. 와, 억지로 힘을 써서 단번에 이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의 힘을 역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상황을 다시 창조해내는 것. 이게 바로 유능제강, 물의 궁극적인 무서움입니다.
와, 이거 진짜 정면 돌파가 아니라 상대방의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싹 넘겨버리는 유도 엎어치기 기술 같네요. 맞아요. 딱 그거예요. 쓸데없는 감정 소모는 전혀 안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결과는 기어이 얻어내는 그야말로 실전병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적용할지 궁금하시겠죠? 네. 방금 말씀하신 전술들 너무 훌륭하지만 당장 내일 아침에 꽉 찬 만원 버스에 타거나 숨 막히는 사무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우리 청취자님들이 이 지혜를 바로 써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행동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당장 일상에서 연습하실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단계를 딱 정리해 드릴게요. 오, 세 가지. 좋습니다. 첫째, 감정의 폭풍 후 관찰하기입니다. 관찰하기요? 네, 누군가 나한테 막 거친 말을 던지거나 화를 내는 순간 무조건 속으로 3초를 세십시오.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그 본능을 꼭 억누르고요. 1, 2, 3 이렇게요? 네, 그리고 상대의 그 험악한 표정이랑 거친 말을 내 성벽 밖에서 미친 듯이 몰아치는 비바람이라고 상상하는 겁니다. 아,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태풍이 왔구나. 저건 내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저 사람의 날씨다. 라고 딱 분리해내는 훈련입니다. 이거 멘탈 관리에 최고네요. 두 번째는요? 둘째는 물의 주문 외우기입니다. 주문이요? 수리수리 마수리 같은 건가요? 하하, 우화 속 물방울처럼 인지적 재구성의 주문을 속으로 울조리는 거예요. 난 절대 저 꼴 못 참아. 라는 경직된 분노 대신에요. 저 사람은 지금 화가 났으니 저렇게 행동할 수 있지. 하지만 나는 전혀 저 날카로운 말에 전혀 다치거나 흔들리지 않아. 라고 유연하게 사고를 딱 전환하십시오. 상대를 그냥 하나의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아까 우화에서 나왔던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주문이네요. 세 번째는 뭔가요? 마지막, 셋째, 단단하고 부드러운 경계선 긋기입니다. 드디어 입을 여는 단계군요. 맞습니다. 폭풍우가 한풀 꺾이고 상대가 헉헉대며 숨을 고를 때 목소리 톤을 평소보다 딱 한 톤 낮추세요. 그리고 아주 평온하고 차분하게 말하는 겁니다. 억울한 표정이나 화난 목소리는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도파민을 주면 안 되니까요. 말씀하신 업무적인 지적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인신공격성 발언은 앞으로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요. 이 평온한 단호함이 감정에 막 실린 분노보다 100배는 더 강력하게 바위를 뚫어냅니다. 와, 관찰하면서 3초 참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내 멘탈 보호하기, 그리고 감정을 쫙 뺀 평온한 경계선 긋기. 아주 명확하고 당장 내일 써먹을 수 있는 무기네요. 네, 꼭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이런 복잡한 심리전이나 병법을 머리로 이해하고 훈련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른들이니까요. 네. 근데 정작 상처받기 쉽고 아직 자지 방어도 잘 안 되는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이 깊고 하드코어한 지혜를 도대체 어떻게 물려줄 수 있을까요? 아, 자녀 교육 문제. 네, 아까 자료 속 어머니의 대화법에 그 힌트가 숨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보통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한테 상처를 받고 오면 부모님들은 무의식적으로 아이 감정보다 상황 해결에 먼저 집중하거든요. 맞아요. 누가 그랬어? 선생님한테 말했어? 하고 같이 흥분하죠. 아니면 반대로 에이, 친구끼리 싸우면서 크는 거지. 네가 그냥 참아 하고 확 덮어버리기도 하고요. 이거 아이 입장에선 더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자료 속 어머니는 완벽한 심리적 접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핵심이 바로 감정의 완전한 수용이에요. 우리 하나 마음에 지금 비가 내리는구나. 이 한마디로 아이가 느끼는 혼란스럽고 아픈 감정들을 온전히 다 인정하고 안심시켜주는 겁니다. 아, 당장 해결책을 주기 전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완벽한 안전기지를 먼저 만들어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시각적이고 동화적인 비유의 사용입니다. 아동 발달 심리학 측면에서 보면요. 아이들한테 너를 소중하니까 자존감을 가져, 유연하게 대처해야 해. 이런 추상적인 어휘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렇죠. 애들한테 자존감, 유연성 이러면 너무 어렵잖아요. 인지적으로 흡수가 안 되죠. 대신에 너를 지키는 마음의 성, 밖에서 날아오는 돌멩이, 모양을 바꾸는 물의 요정, 이런 시각적인 비유를 쓰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상하기가 쉬워지니까요. 네, 아이는 이 이미지를 통해서 자기가 겪은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를 내면화하지 않고 딱 밖으로 꺼내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아, 제가 나한테 못생겼다고 한 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 그냥 밖에서 던진 돌멩이구나. 내 성벽은 단단하니까 그냥 튕겨내면 돼. 이렇게요.
자기보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면서 체화하게 되는 거군요. 네, 이 대화법이야말로 부모가 아이의 평생을 위해서 쥐어줄 수 있는 정말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따뜻하면서도 강력하네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이 갈등이라는 날카로운 돌멩이를 도대체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주 깊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네, 아주 긴 여정이었죠. 타인의 비난을 튕겨내는 단단한 마음의 성벽을 쌓는 기초공사부터 시작해서요. 건강한 기준을 세우는 상하동역자승의 튼튼한 연대, 그리고 억지로 피 흘려 싸우지 않고도 상황의 흐름을 내 쪽으로 확 가져오는 삼약의 유능제강, 즉 물의 전술까지 짚어보았죠. 네, 동화부터 병법까지 다 꿰뚫어봤네요. 결국 이 모든 고전의 지혜가 우리한테 말하고자 하는 건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물처럼 한없이 유연하고 부드럽지만 그 내면에는 어떤 대포알 앞에서도 스스로를 절대 잃지 않는 단단한 바위 같은 자아를 가지라는 것.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완벽한 조합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지금 당장 여러분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크고 단단하며 숨막히는 바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내일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일 수도 있고요.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일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그 바위를 단숨에 깨부수려고 꽉 쥔 주먹에서 피를 흘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바위를 부드럽게 감싸 안고 유유히 흘러가서 마침내 나만의 아름다운 협곡을 만들고 저 넓은 바다로 나아갈 조용하지만 끈질긴 물이 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와,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네요. 피 흘리는 주먹이 될 것인가? 바위를 조각하는 물방울이 될 것인가?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물처럼 유연하지만 단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가야금 12줄 위 흐르는 memories 도시의 심장 소리 날카롭게 울려 퍼져 발끝은 전통 위에 시선은 미래 향해 두세 개의 경계에서 길을 잃은 나 흔들리는 정체성 새로운 나를 찾아 Can you hear my soul's cry Can you hear my soul's cry Hear my soul's cry Under the light of future, let's make our way.